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은 이야기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한 부분씩 조명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금종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강릉을 맡으셨는데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체계적인 규약들이죠. 강릉다운 문화도시는 우리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가이드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흔히 말하는 내려온다는 표현 쓰잖아요. 시민사회로 내려온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인데 문화부가 우리를 위해서 뿌려준 사업, 내려온다 게 아니라 뿌려준 가이드라인과 달리 강릉은 사업 내용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표준 규약, 프로토콜을 만들어 내신 것처럼 발표를 하셨어요. 저것으로 논문을 쓰시거나 할 정도로 탄탄한 걸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그 지역을 기르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종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표준 규약이 혼자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지역 내부에서 문체부 지침이 아니라 강릉적 지침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소통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런 행동과 활동을 몇십 년 동안 해오신 분이니까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도시들도 저런 식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계획을 바로 자기 사업 내용을 챙겨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걸 컨텐츠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종 선생님 지금 그릇 컨테이너를 만드신 거죠. 그 그릇 우리만의 그릇 강릉다운 그릇을 만드는데 많은 수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예비 사업이나 본 사업 첫 1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규모의 사업, 이렇게 꼼꼼하고 약속을 많이 지켜야 되는 사업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어본 가장 큰 문화 기획일 텐데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것을 만들어 보는 실험을 꼭 격려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밖에서 이제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희 선생님인데 오희 선생님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네, 청년들한테 실제 답이 그거였죠. 청년들한테 실제 권한과 책임까지 주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 건가 주제까지 같이 주거나 만들어냈을 때 참여율이 높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오늘 저가 와서 배운 공부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을 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는데 아는 게 아닌 상태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저 역시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 도시에서 목도하고 참 잘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고 했지만 오늘 한번 청주의 사례를 놓고서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나라도 내 도시에서 따라서 저걸 해봐야겠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선도 사례를 공유해주면 그것을 따라해보고 이게 카피레프트죠. 저작권을 우리 도시만 갖는다는 편협한 생각을 우리들은 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베끼게 되면 베끼는 과정에서 명예롭게 앞도시가 했던 것과 다른 우리들만의 차별적인 요소를 그 지역 풍토에 맞게 찾아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내 걸 베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싱을 해줬다. 그러니까 자원을 공유해줬다라고 하면서 여러 도시가 자연스럽게 상생할 수 있게 되면서 좋겠죠. 문화도시마다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는 예산 때문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때문인데 그 예산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훌륭한 문화기획자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그 도시를 맡아서 이런 논의를 하면서 내 도시가 다른 곳 도시에 배타적으로 뺏기지 않아야 될 텐데라든지 포용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내 도시 것만 챙기는 내가 역할과 지위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도덕적으로 맞나,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 해내시는 아주 명예로운 존재들이죠. 시민활동가들이라든지 지성인다운 태도를 가진 분들인데 사실 우리 도시가 경험했던 아주 값비싼 자원을 자꾸 공개해서 오픈해 주심으로써 서로 배울 때 도시 간 경쟁도 있지만 상생이나 서로 간의 공생, 이 두 가지 이제 서로 간의 상생이나 모두가 함께 전국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공생, 이 두 가지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문윤걸 선생님은 그것을 아주 그걸 토로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 가지 존재, 그렇죠? 네. 경쟁에서 승부를 보는 문화기획자의 면모와
모든 시민이 문화기획자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도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문화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서로 나눠받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자꾸 던지게 되겠죠. 예, 그런 말씀이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이 선생님 쪽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청년들한테 주제를 주었고 참여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움직였다.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50 플러스 세대라든지 경력이 단절돼서 새로 경력을 창조하고 싶은 존재들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시민들에게. 그럼 이제 주제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주제를 스스로 찾아내게 하시고 그 주제로 가보자라는 것을 아마 그 당사자들이 풀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현장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에서 주제를 부여받는 동안 당사자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외부에 있는 언어들이지만 의제의식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또 이제 다른 사회활동 분야에서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한다고 할까요? 융합되고 있는 게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존의 좁은 의미의 문화 조성 방법을 넘어서는 언어들을 지금 개발해내시는 것 같고 많은 문화도시 포럼을 목도했지만 오늘 하시는 얘기들 속에서 그게 참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김남용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만 가지고 놀지 않고 시민들이 주인이 돼야 된다. 예술도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 간의 경쟁하면서 우리 거점으로 손님이 많이 오게 만드는 관광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협동하면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급적 넓은 의미의 문화 자원을 써달라. 예술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예술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죠. 그런데 문화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그것은 문화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라든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정신 구조와 이제 결과물, 문화재를 비롯해서 예술 창작품 같은 해서 결과물이잖아요. 이런 것을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면서 생활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그게 관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약속을 해야 되죠. 우리 도시에서는 동네 주민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지키자 하는 이런 규약들이 발생하는 것을 문화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의 정의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반문하죠. 왜냐면 무나란 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건 추상적이라고 느껴지니까. 근데 확실히 문화도시 할 때 문화는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라고 할 때 예술도시나 관광도시라가 아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떠한 도시냐 할 때 시민들이 만드는 문화의 도시라든지 예술가, 심지어 문화기획자도 아니고요. 시민들이 활동가가 되어서 만드는 문화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문화기획자로 살아온 사람들, 전문적인 문화기획자로 표방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또 한 번 발전을 하고 행복함을 느껴야 됩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전업이 아닌 시민들이 문화기획자로 거듭나서 문화활동가가 되는 것들을 행복하게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자기들이 반성을 하게 되죠.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시민들 중에서 나온 문화기획자들이 우리 같은 존재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서로 겸허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품격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기획자나 문화활동가가 주도해야지 되는 도시 아닌가라는 질문을 얻는 분들이 계세요.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거는 너무 이제 좁다는 거는 이해하셨는데 문화기획자가 시민까지 넓어지는 거죠. 시민이 문화기획자가 되는 것들이죠. 혹은 전업의 문화기획자로부터 조금 구분해서 문화활동가라든지 시민활동가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는 도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도시와 관광도시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도시냐 할 때 시민문화의 도시라든지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도시라든지 문화자도 필요 없는 거죠.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도시 그리고 서로 약속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거버넌스 과정에서 새로운 약속이 생기고 새로운 명예가 생기고 새로운 책임, 시민
주도의 관습이 생기는데 그게 뭐 그 도시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드북 보면 도시 문화를 경영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딱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 도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만드는 도시 문화를 이해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자 하나도 안 들어가고 92년의 선언,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선언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의제 21로 발현됐는데 그 문화도시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 20년,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문화도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실험들 보니까 지금 의제 21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전에 했던 전통과 시민 의제를 발전시켜서 시민이 주도자가 되려고 했던 문화예술 분야 외부의 다른 경험과 지식을 자산으로 끌어안느냐가 사실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제 김남영 선생님의 의제 21 혹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협의체 이야기에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써온 발제물이 있는데 발제물보다는 이제 내분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 발제문에서는 제목만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실험이다. 몇백억을 쓰는 실험일지 모르는데 이 실험이 허망하지 않으려면 다른 도시에 나눠줘야 된다. 문체부 보고 나눠줘라고 해봤자입니다. 공무원들 못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실패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문화 도시 추진하는 그룹들이 위대한 실패를 매일 작게 하고 있어요. 아까 문윤걸 선생님이 얘기했던 괜찮은 실패들이죠. 제가 다른 곳에서는 괜찮은 실패가 많은 반면에 생각보다 귀찮은 성공들이 증가하고 있어 골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정산을 해야 되는 구조 같은 거는 귀찮은 성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패를 극복하는 이제 혁신 작업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하는데 이제 문윤걸 선생님이 아까 이게 반복적인 실패를 포용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실패의 경험도 자산화하여 다른 도시에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실패 박람회 모토입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을 주도하게 만드는 청주의 오이 선생님 발표나 문윤걸 선생님의 완주 발표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즉 실천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실행하다 깨져봐야 되는 건데 시민들이 실행하다 깨져봐야지 우리 같은 문화기획자로 성공할 찬스들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못하면은 문화기획이란 말을 뭐 20, 30년 전부터 쓰면서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개척자들인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밑에서 좋은 문화기획자들이 올라올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셈이 되니 이제 자꾸 실천하게 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끝났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게 문화 발전 사업이 아니고 도시 발전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만한 것들을 이제 좀 논점으로 던지면서 이따 저한테 발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